이재혁 회계사고요. 일단 두 분 발제자분 설명 잘 들었고요.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궁금해하는 사항은 많이 담고 있는 듯한데, 제가 이제 조금 오늘 토론자로서 논의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두 분 발제자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규제당국에서 이제 생각하는 바가 기존의 이제 자본시장법이라든지 금속법이라든지 기본 자본시장 규제 내에서 지금 가상자산을 어떻게든지 담아보려는, 그게 좀 더 기존에 있는 제도 체계에서 담기 편해서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또 규제라는 게 이제 생기면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부담일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뭔가를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실효성이 있어야지 거기에 좀 효과성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상자산 관련된 특성, 그 다음에 우리 국내 환경이 좀 다른, 국외랑 다른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자본시장하고 이제 가상자산하고 조금 규제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많이 다른 부분, 일단 규제 목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은 크게 보면 소액주주 보호,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 보호,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데, 디지털 자산은 그렇게 특정하기가 다층력 이해구조가 있어가지고 하기가 힘듭니다. 토큰 투자자가 동시에 이제 에코시스템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이용자이기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본시장에서 소액 주주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에서는 주가 부양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가상자산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관할지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국경이 없다 보니까 실제 국내에서 만드는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 해외 벤치마크를 많이 하는데, 미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기본은 패스포트 규제예요. 유럽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최소한의 룰은 이 정도는 지켜야지 EU 내에서 이제 동일한 규제 측면에서 미니멈 규제를 한다는 측면이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법 규정을 지금 자본시장에서 원포리포 때문에 모든 부분이 이제 제약되는 것처럼 그런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파워가 있다 보니까 미국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국내에서 계획을 다 하고 여기에서 싱가포르라든지 아부다비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발행을 하는 구조,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미카라든지 크레디트 액트 같은 걸 저희가 벤치마크해서 하기에는 어느 정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발행 주체 측면에서도 이제 자본시장은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법인이 딱 있는데, 이 가상자산 시장은 일단 역의 존재 이런 걸 떠나서 탈중앙화된, 이상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이 재단화, 탈중앙화, 그 다음에 프로토콜화 이렇게 되면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틸리티 토큰, 자산연동 토큰이야 등록제로 하겠다고 하는 거고, 신고제를 할 때 누가 신고 주체인지도 좀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자세히 좀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슈 같은 경우도 우리 자본시장에서 얘기하는 투자자 보호가 공시주의랑 그다음 불공정 거래 방지 이렇게 될 텐데, 아까 말한 공시주체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불공정 거래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 주소 이런 걸 공시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해킹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 좀 있어서 추가적인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이제 복잡하다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토큰 투자자들은 토큰 가치가 계속 스페큘레이터 입장에서 보면 계속 오르기를 바라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토큰 가격이 이제 오르기를 원하면 기존에 이제 우리 백서상 발행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화에 대해서 되게 반발이 심해지고, 그다음 우리 물량이 한정 안 돼 있는 우리 토큰 같은 경우도 추가로 이슈한 민팅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이 많고, 그 대신에 반대로 토큰노믹스 참여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토큰 가격이 오르면 가스피가 상승하는 거고, 본인들이
우리 활용하는 유틸리티 가격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오히려 에코시스템이 붕괴되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토큰 이용자들은 또 이해관계가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토큰 이용자들도 토큰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양쪽 투자자들을 다 상대해야 되는 재단이라든지 발행자 입장에서는 물량 해제에 대한 유동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충분히 공시를 하더라도 비난받거나 아니면 투자자들에 대한 좀 손실을 초래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층적 구조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정 부분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토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일단 유동화 일전 사전 공시라든지 변경 시 사전 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관계당국과 협의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할 것 같고, 대량 물량 해제 시에는 락급 기간을 좀 오래 가져가고, 그러면 락급 물량에 대해서 연장 옵션 같은 경우도 가버넌스 우리 투표를 붙이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투명하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제 락급 물량이 나올 때에는 OTC 통해서 실제로는 오더북에 우리 기존 투자자들이 이제 운영하는 오더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좀 마련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토큰홈에서 참여자들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유틸리티성이 강하고 이용자가 많은 조건은 뭐 듀얼 토큰 구조로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가스피 안정화 메커니즘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가스피 활용의 부분에서는 별도 메커니즘을 가지고 간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생태기금 에코펀드 같은 경우에 좀 트레저리를 공개해서 뒤쪽에 설명드린 기술적 이슈에 따라서 좀 투명하게 운영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발행자들은 뭐 백서 이행 보고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토크nomics 변경할 때 거버넌스 투표하고 규제 당국한테 이제 사전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좀 특성 중에 하나가 상장사들이 대부분 이제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부분이 국외랑은 다른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고 계속 업무할 때도 레귤레이션 측면에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저희가 힘든 부분이기도 한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ICO 금지하고 나서부터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자금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VC들도 이게 뭐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되게 그레이한 형태에서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특히 이제 모태 펀드라든지 정부 자금이 들어온 펀드들이 투자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보니까 뭐 자금력이라든지 인력, 뭐 신뢰도 이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는 네임드 상장사들이 주로 이제 진행을 한 게 맞고요. 뭐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뭐 이런 쪽이 이제 하다 보니까 토큰 투자자들이랑 기본 주주랑 이해관계가 되게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을 발행하면 토큰은 시서퍼가 되다 보니까 토큰 투자자들은 되게 안 좋은데, 발행법인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부의 파이낸싱이 되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들어오고, 그 부분의 투자가 또 이게 토크노믹스의 확장을 위한 투자인지 아니면 발행사인 상장사를 위한 투자인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다음 그 토크노믹스 관련된 뭐 수익이 아까 발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우리가 지금 IFRS에서는 15 적용해가지고 수익 인식을 할 수는 있게 돼 있는데, 지금 수행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해도 대부분의 회사들이 수익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큰 발행으로 인한 수익이 늘어나서 상장사 재무제표가 좋아져서 지는 효과가 실질적으로 토큰 이용자한테는 가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 내부 정보 지금 상장사가 하다 보니까 토큰 발행 정보를 다 우리 발행사 상장사들이 다 아는 형태에서 토큰에 대한 부분은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토큰에 대한 부분도 내부자 거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우리 자사 토큰 거래는 뭐 사전 신고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요 경영 의사 결정 사이에는 블랙아웃 기간을 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중 공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면 이제 상장사가 자본 공시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토큰 발행자로서의 이제 백스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 규제 사례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만 일정 부분 규제가 있는데, 반다이 남코 이런 부분에 이제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룰이 만들어졌다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장사랑은 분리된 법인에서 이제 발행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토큰 발행자
발행법인 이사회에 토큰 홀더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제도화한다는 거, 이 정도의 지금 부분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게 누구를 규제한다 이렇게 엔티티 규제보다는 액티비티 베이스로 이제 규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는 분명히 있는 부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장을 한다, 런치 패딩을 한다, 그다음 뭐 ICO를 한다, IEO를 한다, 이게 뭐 유형만 다르고 말만 다를 뿐이 일정 부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데 실효적인 제재는 이제 힘든 부분이 지금 2023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지금 토큰 발행이 바이낸스라든지 OKX, 점프스타트, 바이낸스 우리 런치패드 방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발행사가 관여를 못하는 구조. 오히려 그래서 대규모 해외 거래소들이 본인들의 그 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BNB 홀더들한테 런치 패딩 방식으로 에어드랍을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발행사가 옛날처럼 뭐 권유를 한다든지 세프트라든지 TPA 계약처럼 뭔가 계약을 쓰고 물량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아까 우리 뭐 한세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금소법상 뭐 청약이라든지 권유 이런 부분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액티비티 베이스로 어떻게 규제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럼 이제 해외 런치패드 방식이라든지 해외에서 발행한 법인을 어떻게 규제할 거냐? 제가 최소한은 뭐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코리안 넥서스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 관할 당국에서 규제 당국에서 관여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제일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전체 온체인 거래 물량이라든지 거래소 내 거래 물량에 있어서 대부분이 한국에서 일어난다. 그럼 대부분이 한국 투자자일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투자 대상으로 이제 마케팅을 한다든지 핵심 개발 인력이 한국에 있다. 그러면 에코시스템 자체를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한국이라고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최소 공시를 이렇게 한국 코리안 넥서스가 만들어지면 적점이 만들어진 데는 이제 최소 공시 의무화를 뭐 백서 구장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법인 공시 이런 부분 추가 공시가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성은 좀 낮겠지만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쪽을 하는 UAE 당국하고 그다음 싱가포르 당국이나 이런 쪽하고 어느 정도 사전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저희가 탈중앙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에코시스템도 그렇고 규제 당국도 그렇고 일정 부분 뭐 이게 증권성에 대한 챌린지가 계속 왔다 보니까 뭐 주체 한 곳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성과를 여러 사람이 내는 구조가 되면 일단 뭐 하위 테스트라든지 국내 규정에서도 이제 정권에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일단 백스도 재단화한다, 탈중앙한다가 이제 백사의 기본 목적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규제를 할 수 있냐? 뭐 기업이 발행했다 그러면 규제 가능성이 되게 높죠. 대표이사든지 이사회를 규제하면 되니까 재단이다 그러면 재단 이사회를 뭐 일정 부분 규제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여교재단에서 규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다우브 전환이라든지 완전 자율화되게 되면 규제 주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버넌스 전환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를 하도록 좀 요청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가버넌스 전환이 되더라도 기존 우리 의무자가 최소 2년 정도는 동일한 의무를 이제 부과하는 부분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 탈중앙화 가이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게 탈중앙화가 어느 단계에 됐다는 부분은 좀 제3자가 좀 관여를 해서 확인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재단화 됐다고 했는데 실제 재단이 의사결정을 하는지 법인이 하는지 탈중앙화 됐다고 하는데 다오에서 토큰 홀더를 봤더니 한 사람이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 탈중앙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뭐 슈스를 주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시주의 관련해 가지고 뭐 원래를 공개하세요. 이거 말은 쉬운데 공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해킹 위험도 많아지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로빈 브리지 해킹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주소를 공개하면 일단 해커들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뭐 특히 지금 뭐 계속 요청하고 있는 트레저리 온체인 관련된 사항들 공개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트레저리 내에서도 우리 스테이킹 관련돼서 슬래시라든지 이런 손실도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공개해달라고는 하는데 공개가 됐을 경우에는 해커들이 몰리게 당연히 돼 있는 거고요. 지갑 소유자를 특정하게 되면 이제 뭐 그분에 대한 물리적인 뭐 우리 디지털 협박 같은 게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패턴이 노출되게 되면 우리 봇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해킹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대안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영지식 증명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크라이테리아만 확인해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좀 검증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SES 하고에 있는 우리 CTI라고 그러는 Confidential Treatment Request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원래 주소라든지 이런 부분 감독 당국은 알 때 리렉트 해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투자자도 보호하면서 우리 해킹 위험이라든지 기술적 위험을 제일 낮추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노력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